오늘도 그녀의 집 앞에는 이 남자가 있습니다. 넌 오늘도 안 나타났으면 뒤졌어.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아무런 대꾸 없이 건네는 흰 봉투 하나. 홍소는 밥 말아 먹었지 싸가지 없는 년. 1,000만 원. 그녀는 빚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수증 써. 어디서 훔쳤냐? 꽃뱀이라도 하냐? 아니면 뭐 뻑치게? 단위가 딱 떨어지는 게 뭔가 수상타. 끊어내려 하면 할수록 남자의 올가미는 더욱 조여옵니다. 써. 한 줄 더 써. 다시는 무단 침입하지 않는다. 내가 쓸 거 같냐? 써. 죽어버리기 전에. 나 괴롭히는 맛으로 사는 새끼. 사는 맛 한 방에 없애버리기 전에. 죽어? 니네 할머니 괴롭히는 맛에 살게. 어디서부터가 지옥의 시작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단 한 번도 지옥이 아닌 적이 없었으니까요. 살아 이년아. 넌 절대 못 죽어. 죽여달라 그래도 안 죽을 거고 늙어 말라 비틀어 죽을 때까지 괴롭힐 거니까. 그랬어야 됐는데. 나도 니네 아버지 살려놓고 이렇게 괴롭혔어야 됐는데. 내가 너무 착했어. 한 방에 죽여버리고. 내가 너무 착했어. 그녀의 이름은 지안. 이를지 편안할 안 이지안입니다. 지안은 21살, 아직 어린 나이지만 그녀에겐 꿈도 희망도 바람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것이 너무 버겁습니다. 그녀가 갖고 있는 건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채빚뿐. 낮에는 계약직 회사를 다니고 밤이 되면 또다시 일을 하러 갑니다. 먹고 싶은 음식, 갖고 싶은 물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그녀를 더 지옥으로 보내니까요. 지안의 하루가 끝날 때쯤 그놈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못 거는 서나보다. 불은 왜 안 켜? 없는 척하는 거냐? 주머니에 있는 전부를 또 내어주는 그녀. 이렇게 찔끔찔끔 주면 얼굴 자주 보자는 거지? 어디서 일하냐? 일은 하냐? 누가 내 공간에 들어오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말했는데. 말해봐. 네가 싫어하는 거. 밥 먹을 때 말 시키는 거. 그것만 할게. 거기에 지안은 아프신 할머니까지 돌보고 있습니다. 할머니, 여기에 내야 되는 돈이 엄청 밀려 있어서. 이제는 요양원에서도 쫓겨날 상황입니다.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나 싶을 때면 또다시 그놈이 찾아옵니다. 내가 말했는데 내 공간에 들어오는 거 싫어한다고. 나도 말했는데. 네가 싫어하는 짓만 한다고. 하지 말라고. 남자의 이름은 광일. 광일은 오로지 지안을 괴롭히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네 인생은 종쳤어 이년아. 평생 나한테 시달리면서 이자만 갖다 바치다가 뒤질 거야 이년아. 그저 당하기만 하는 지안에겐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적 자신과 할머니를 괴롭힌 광일의 아빠를 그녀가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안처럼 자신이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최동훈. 실력이는 건축구조 기술사지만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던 대학 후배가 대표 자리에 앉아 결국 부서에서 쫓겨나 만년부장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아니 대학 때도 저렇게 싸가지 없었어요?
아무리 대표이사라도 부장님이 대학 선배인데 인사를 한번 상냥하게 받든가. 씨. 게다가 집에서는 언제부터인가 형식적인 대화가 전부. 어디야? 집 뭐 사갈까? 뭐? 아무거나. 당신 먹고 싶은 거. 없는데 당신 먹고 싶은 거 사와. 거기 자기도 없는 형편에 의무감으로 가족을 챙기기까지. 뭐야? 동훈의 인생에는 동훈이 없습니다. 기훈이야 워낙에 니나노 팔자라 없이도 잘 사는데 상훈이는 못 살아. 집 담보로 돈 좀 빌려볼까 하는데 네가 해준 집이니 네 허락 받는 게 순서일 것 같아서. 집은 있어야 되잖아. 집은 건드리지 마요, 엄마. 그거야 그렇지만 그렇게 오늘도 두 사람은 지옥으로 출근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왜? 쟤 뭐니? 지안의 사내 선글라스에 놀랄 틈도 없이 동훈에게 퀵 하나가 배달됩니다. 발신 정보가 없는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건 다름 아닌 상품권으로 5천만 원. 무슨 영문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 가운데 일단 모두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는 동훈. 다시 봉투를 확인하려는 순간 밥 좀 사주죠. 얘 누구지?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지? 배고픈데 밥 좀 사주세요. 나도 공복. 밥이고 뭐고 5천만 원밖에 생각이 안 나는 동훈. 입가심까지 끝내자 바로 소주 한 병씩만 하죠. 아, 오늘은 내가 일찍 들어가 봐야 되는데. 사줘. 거 어두운데. 헤어져. 쓰고 생긴 남자인데 뭐하러. 여자 패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어떤 느낌인가 물어볼랬더니 근데 얘가 누군데 왜 이러지 싶었는데 사실 지안은 봤습니다. 꼭 해야겠냐? 뇌물이라 잃어버려도 신고도 못하는 돈 누가 먹든 무슨 상관이에요. 지안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역시나 사라진 봉투. 거기 출근하지 않은 지안. 여기 앉던 여자애 아직 출근 안 했나? 흑연지? 아, 그 이지한 씨요? 좀 늦나 본데요? 야, 너희 이지한 번호 몰라? 생각처럼 딱딱 들어맞는 전개. 그리고 감사팀으로 들어온 제보 하나. 저 부장님 잠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동훈? 주인공은 동훈인데? 나한테 5천을 먹였다고? 계좌 확인은 된다? 현금이 아니고 상품권이라는 제보입니다. 박동운 훈이 아니고 운. 누가 부장 나버리게 자르고 5천씩이나 먹인다고. 대표직 자리를 두고 경영 싸움에 쓴 덫이 동훈에게 잘못 배달된 것이었습니다. 그냥 박동훈 부장한테 온 걸로 하죠. 괜찮다고 말하는 대표. 일부러 그러는 거야? 하루에도 12번씩 전화기 쳐다보는 거 알면서 날 따라하는 거 즐겨? 그러다 들키면 우리 도준영 대표는 동훈의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것. 긴장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그렇게 감사실에 끌려가는 동훈 앞에 도망간 줄만 알았던 지안이 출근을 합니다. 이지한 씨! 이지한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딱 1,800이네. 상품권은 깡하면 10% 떼는 거 알지? 일단 받아. 작물이야. 받고 작물로 신고하고 깜빵 보낸다. 깜빵 갔다 오면 원금에 이자 어마어마하게 불고 그 기식을 끝난 거야. 광일이가 받으랜다. 차용증. 어우 씨, 뭐 급하다고 씨. 어디 갔어? 눈칫밥만 21년째 광일의 수작을 알아낸 지안은 상품권을 다시 회수할 방법을 찾습니다. 아저씨 일로 와봐. 아저씨.
가까스로 상품권의 회수에 성공한 뒤 할머니 너희 집으로 모셔. 지금 당장. 지아는 회사 쓰레기통에 상품권을 버리기로 합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동훈은 어느 업체예요? 박 부장님, 그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신도 알고 싶은 돈의 행방. 청소부가 쓰레기통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먹이려고 한 거지? 이거 우리 손에 들어온 거 비밀. 자신에게 올 덫이 잘못 갔다는 걸 눈치채는 상무. 무슨 일이에요, 부장님? 부장님. 하지만 동훈의 머릿속에는 오직 지안뿐입니다. 보내면 보낸 데랑 언제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없었어. 좀 알아봐줘봐. 회사 모르게 조용히 알아볼 방법은 없어. 일단 그냥 있어봐. 생각나는 사람은 단 한 명. 처음부터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야. 너 왜 이래? 왜 이렇게 막 나가? 이렇게 되면 너까지 위험해지는 거 몰라? 그렇게 동훈의 비리로 끝내려는 도준영. 더 수사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받은 게 CCTV에 딱 찍혔는데. 아직 한 발 남았다. 제보 메일에는 내가 받은 걸로 돼 있던데 박동훈이 아니고 박동운. 조져서 나오면 박동훈한테 보내려고 한 건지 나 박동운한테 보내려고 한 건지 나오겠지. 한편 이런 사실을 모르는 동훈은 지안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다음 역에 내려. 얘기 좀 해. 내리라고. 어딨어 그 돈? 어딨냐고. 버렸는데요. 일단 내려. 나요. 내려봐. 싫다고요. 내리라고. 개빡친 정의의 사도. 내려서 얘기하지. 일단 나오라고. 싫다고! 싫다잖아. 다시는 지하철에서 시민을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되면 방법은 단 하나. 집에 기운이 있어요? 야, 네 친구 중에 경찰에 있다 그랬지? 왜? 돈 잃어버린 것도 찾아주나? 당연하지. 누가 잃어버렸는데. 나 얼마나? 5천. 어따가! 에이, 진짜. 계약 가져간 거 확실해? 100% 아닌데 확실해. 말 똑바로 해, 씨. 아니 돈 들고 튀었으면 출근 안 해야 되잖아. 근데 했어. 그 집에 전화번호 뭐야? 직원들 핸드폰 번호 어떻게 알아? 아니, 어떻게? 넌 있냐 새끼야? 엄마 번호도 모르는 게 진짜 이씨. 형 엄마로 패드립 치지 마. 괜찮아. 내 지긋지긋한 사명자, 씨. 그럼 빠져, 이 새끼야! 결국 아무런 방법도 찾지 못한 동훈. 돈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 같던데. 5천 버린 거야 박동훈? 버렸대? 나만 모르고 다 아는 돈의 행방. 제가 갖지는 않았습니다. 알아? 왜 말 안 했어 인마? 버렸다고. 아, 내가 버렸구나. 빠르게 굴러가는 머리. 누가 믿어요? 동훈은 지안이 훔쳐 일부러 쓰레기통에 버려 자신을 구해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뇌물남에서 회사 영웅이 되어버린 상황. 한편 계획에 차질이 생긴 준영은 불륜 전용 휴대폰까지 걸릴 위기에 처하는데 네. 그 순간 빠른 손놀림으로 지안이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하지만 준영의 핸드폰에 동훈의 아내의 번호가 있다는 사실을 지안은 알게 됩니다. 한편 지안에게 고맙고 미안한 동훈. 늦게 끝나나? 네. 밥을 살까 하는데. 배 안 고픈데요. 한편 지안은 준영의 약점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뭐 하다 왔어? 손 빠르던데. 이것저것 돈 되는 건 다. 일개 부장 하나 자리라고 왜 저렇게 혈안이 돼 있나 싶었는데 전화번호 보고 알았어요. 근데요, 아줌마를 왜 사겨요? 이런 궁금함은 뒤로 한 채 생각해보니 공복인 지안. 밥 좀 사주죠. 이지안입니다. 뭐 먹을 건데? 비싼 거요. 아무 말 없이 먹기만 하는 지안. 그녀는 준영과 거래했습니다.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걸로 하죠. 어떤 일? 박상무랑 박동훈 부장 둘 다 잘라줄게요.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뭘 믿어요, 후지게. 그냥 하는 거지. 대가는? 한 사람당
1,000만 원. 뭔가를 묻고 다그쳐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아무 말도 없던 동훈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고맙다. 아 저기 비밀로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버린 줄 알아. 한 달간 저녁 사요. 술도. 아 그냥 돈 줄게. 괜히 말더라. 여직원하고 밥 먹고 그러네. 아저씨, 자기가 되게 매력 있는 줄 아나 봐. 말 돌아. 얼마 줄 건데요? 얼마 줘? 을 주긴 돈이 없다. 음식 뭐 좋아해? 그리고 그날부터 에이 때려 부셔라. 아무런 관심도 없던 지안에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시작된 한 달 밥 사주기. 아무런 대화 없이 그렇게 먹방을 먹고 마시기만 하는 지안. 왼손은 거들 뿐. 우리 자작합시다. 어디에 살아? 안한초등학교 뒤요. 맞아요, 엄청 후진 동네. 아버지는 뭐 하시고? 아저씨 아버진 뭐 하세요? 난 아저씨 아버지 뭐 하시는지 하나도 안 궁금한데 왜 우리 아버지가 궁금할까? 아, 그냥 물어봤어. 그런 걸 왜 그냥 물어봐요? 잘 사는 집 구석인지 못 사는 집 구석인지 아버지 직업으로 간보려고? 미안하다. 실례예요, 그런 질문. 그래 실례했다. 그렇게 실례하고 돌아가는 길. 지안은 정보를 얻기 위해 동훈의 휴대폰에 도청 어플을 설치합니다. 그렇게 범인 찾기에 들어간 동훈. 그지. 그걸 현금으로 샀을 리는 없고 5천만 원어치 법인카드 긁은데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 지안은 동훈의 정보를 준영에게 보고합니다. 백화점 연출 통해서 법인카드로 5천만 원어치 긁은 알아본대요. 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걸 알게 된 지안은 곧바로 중요한 미팅이 있는 전날 밤 박상무의 술자리에 몰래 잠입해 술에 약을 타 약속 장소에 가지 못하게 만들기로 합니다. 한 잔 먹자. 네. 정말 죄송합니다. 1,000만 원 준비해놔요. 아침에 그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전날 술을 퍼마신다는 게 말이 돼요? 회사 10년 사활이 걸린 미팅을. 이것들 까딱하다간 사람까지 죽이겠어. 자넨 이번 사건 온전히 자네 실수로 인정한 척 조용히 부산으로 내려가. 다음은 아니? 왜? 너한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선배는 내가 왜 잘라야 돼요? 뭔 죄를 졌나 보지는 않대. 그러던 중 지안의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백이야. 한 번에 철은 못 쳐. 그래 그 밥은 그만 먹자. 왜? 말 돌까봐 겁나나? 응. 결국 지안은 돌아가는 길에 계획을 실행합니다. 너 뭐 하자는 거야? 왜 따라와? 뭐? 하지 마. 어? 동훈의 사내 스캔들을 만들어 그를 잘라버릴 계획이었죠. 찍었어. 재밌냐? 재미는 나만큼 지겨워 보이길래 어떻게 하면 월 5,600을 벌어도 저렇게 지겨워 보일 수가 있을까. 대학 후배 아래서 그 후배가 자기 자르려고 한다는 것도 뻔히 알면서 모른 척 성실한 무기징역수처럼 꾸역꾸역. 아저씨는 어땠어요? 부모님 아시냐? 너 이러고 다니는 거? 아저씨 부모님은 아세요? 아저씨 이렇게 사는 거? 말 조심해. 그렇게 약속된 금액을 받는 날 내 허락 떨어지면 움직여. 벌써 작업 들어갔는데요, 박동훈 부장. 대박. 제일 입사한 직원이 자주 들락거리는 사이트에 올렸으니까 소문나는 거 시간 문제고. 생각보다 빠른 그녀의 행동에 준영은
지안의 신상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한편 오늘도 광일은 지안을 찾아오고 준영에게 받은 1,000만 원을 건네면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말라 하지만 어머, 얘 사람 죽였네? 준영도 지안이 사람을 죽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년아, 죽어도 살아리 살인자년아. 그랬어야 됐는데 나도 니네 아버지 살려놓고 이렇게 괴롭혔어야 됐는데 내가 너무 착했어. 한 방에 죽여버리고 내가 너무 착했어. 고작 15살밖에 되지 않던 지안에게 돈을 갚으라며 매일같이 찾아와 지안이야 할머니를 때리던 광일의 아빠. 그것이 지안이 살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죽였잖아. 지안은 그날 밤 동훈을 도청하던 중 자신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희들은 걔 안 불쌍하냐? 뭐가 불쌍해 그런 싸가지가. 경직된 인간들은 다 불쌍해. 상처받은 아이들은 너무 일찍 커버려. 그게 보여. 그래서 불쌍해. 걔의 지난 날들을 알기가 겁난다. 한편 동훈을 자르려던 스캔들에도 변수가 생깁니다. 이렇게 까치발하는 거 말이야. 여자가 하고 싶은 거지 남자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 역시 우리 부장님 멋져. 사진 다 내려 당장. 싹 지워. 화나는 것도 예상치 못한 까치발의 변수. 할 수 없이 입을 막아버리기로 합니다. 상사한테 수작 걸 시간에 일을 좀 더 열심히 하는 게 어때? 얘 봐. 직원끼리 바람핀 거 안 잘리겠어? 나랑 같이 손잡고 나가고 싶지 않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있든가. 한단 말이야, 전부 다.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지안. 너 그만해라. 맨날 지쳐서 아무렇게나 쓰러져 자고. 지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잠이 오지? 지안은 한 번도 편하게 잠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지옥이었습니다. 이렇게 쓰러진 지안에게 말 한마디 건네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이곳에 없습니다. 어제 뭐하고 진짜 이 시간에 했어. 그런데 아프면 약을 먹어. 계속해서 동훈이 지안의 속마음을 내다봅니다. 한편 다음 타겟은 동훈이란 걸 직감한 박상무는 도준영의 통화 목록을 봐봐. 동훈에게 넘기게 되고 그 자식이 너한테 무슨 죄를 졌는지. 지안은 준영에게 도청 내역을 넘깁니다. 도준영이 통화 목록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 눈엔 걸리는 게 없어. 한번 봐봐. 지안은 녹취록을 감사실에 흘려 대표이사의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명목을 잡아 녹음 파일. 동훈을 자르기로 계획을 수정합니다. 감사실 메일에 올려. 오케이. 그날 밤 추운데 왜 거기가 있어? 다리 보고 싶은 할머니를 모시기 위해 카트를 훔치던 지안을 동훈이 보게 됩니다. 어디 가냐 이 밤에? 떨어뜨린 것도 모르고. 동훈은 지안이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조심해. 회사 사람. 잘 사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 되기 쉬워. 동훈을 그저 자신을 불쌍하게 보는 시선, 그 중에 하나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며 돌아가는 길. 동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지안에게 착하다. 간다. 처음으로 들어본 말. 지안은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 아저씨는 내 마음을 보고 있을지 모른다고. 그런 아저씨의 상황이 자신처럼 불쌍하다고. 그날 이후부터 동훈은 지안에게 다가갑니다. 무슨 짓이야? 일을 지어. 아는. 편안을 아니요. 좋다. 이름 잘 지었다.
이지현 씨, 같이 가. 고기 먹어. 화주까지 내라고 하시던데. 부장님 나 좀 슬프네. 너무 딱 왕따 챙기는 것 같아서. 좀 뒤집어 주겠니? 남 수발되는 거 다 이쁨 받으려고 하는 짓인데 그것마저 뺏어가면 뭘로 이쁨 받으려고요? 사망. 그때 대표 꼬봉이 나타납니다. 삼티, 어른이 왔으면 인사 좀 해라. 부장이 저 모양이니 진짜. 선배가 후배한테 인사하러 가냐? 학교가 아니고 회사잖아요. 회사도 부장님 입사 선배야. 어쨌든 지금은 역전패 당한 상황이잖아요. 뭐 하는 거야? 박 부장 옛날부터 자작 좋아했어. 결국 술의 힘을 빌리기로 한 후배. 후배님, 저희 박동훈 부장님 대학 후배님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적어도 사석에선 선배님이라고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박 부장 그러지 말고. 이 새끼가 어디서 감히 수쳐먹고 주정이야? 짱 밑에서 눈치 보면서 짱이 싫어하는 애들 다 같이 왕따시키고. 잘 나가는 후배 밑에서 끝까지 버틴다고 인간 취급 못 받던 동훈. 오늘 네가 날 더 엿먹인 거야. 그런 자신을 동훈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부장님도 그래. 응? 밑에 있는 우리 생각해서 좀 겨주면 안 돼? 더러운 새끼.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지아는 이런 동훈이 지옥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과 다를 것 없이 너무 불쌍합니다. 오늘의 일로 준영은 하루빨리 동훈을 잘라버리려 하고. 박동훈 부장 통화 목록 받은 거 확실해? 근데 왜 감사실에서 못 찾아내? 당장 찾아내. 동훈은 그날의 지옥을 되돌리기 위해 준영의 통화 목록을 조사하는데 수신이 불가한 번호입니다. 이상하게도 수신 불가의 번호가 가득합니다. 수신 불가가 뭘까? 지아는 동훈에게 힌트를 줍니다. 공중 전화요. 어? 발신만 가능하고 수신은 불가능해요. 그렇게 찾아낸 공중전화가 위치한 곳은 아내의 사무실 앞.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를 잘라내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셌단 말이지. 왜? 오늘 늦나? 왜? 내일은? 내일도 나와봐야 되는데. 그렇게 동훈이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았다는 걸 도청을 통해 지안도 알게 됩니다. 이래서 집에 못 들어가는 거냐? 나가! 야, 내가 노인네를 패겠냐 뭘 하겠냐? 할머니, 우리 아버지 제사예요. 할머니 손녀가 우리 아버지 죽인 날. 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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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뺨 맞고 기분이 덜 풀린 직원이 지안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네, 평지 좀. 다시 해봐. 대리님, 어디를 발로 열어 이씨. 동훈은 처음 본 상황에 눈치를 채고. 김대리 왜 때렸어? 아니 어디 겁없이 사람 뺨을 때려. 뺨 때리기 뺨 맞고 그런 거 드라마에서나 하는 일이야. 김대리가 너한테 뭐라고 욕했어? 아니면 추근댔어? 왜 때렸냐고. 아저씨 욕해서요. 자기 같았으면 벌써 그만뒀다고. 구박받는 상사 옆에서 보고 있기 고역이라고. 못난 부장님 잘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었죠. 다 들었어. 아니 근데 그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모른다고 말하지 말고 새끼야.
잘못했습니다. 10번 말해 얼른.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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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잘못했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자. 내가 너한테까지 마음 아프고 싶지 않다. 고마워. 때려줘서. 지아는 동훈의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누가 욕하는 거 들으면 그 사람한테 전달하지 마. 아무도 모르면 돼. 그럼 아무 일도 아니야. 아무도 모르면 아무 일도 아니야. 두 사람은 서로가 계속 눈에 밟힙니다. 부모님은 계시나? 할머니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할머니한테 다른 자식은? 없어요. 근데 왜 할머니를 네가 모셔? 요양원에 안 모시고? 쫓겨났어요. 돈을 못 내서. 손녀는 부양 의무자 아니야. 자식 없고 장애 있으면 오려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돈을 못 내서 쫓겨나? 그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냐? 이런 제대로 된 어른스러운 동훈의 모습이 지안에겐 어떻게 보일까요? 가라. 밥 좀 사주죠. 술도 사줄게. 와. 사줄만 하니까 사주는 거야. 먹어. 지아는 혼란스럽습니다. 자신이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사람이 어쩌면 지금껏 스쳤던 많은 사람들과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이죠. 내 인생에 날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많았어요, 도와준 사람들. 반찬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하고 나면 다 도망가요. 지들이 진짜 착한 인간들인 줄 알았나 보지. 착한 거야. 네 번이 어디야? 한 번도 안 한 인간들 세고 셌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 인생이 네 인생보다 낫지 않고 너 불쌍해서 사주는 거 아니고 고맙다고 사주는 거야. 네가 버리지 않았으면 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회사 잘렸을 거고. 이제 어떡할 거예요? 뭐 어떡해. 내가 알았으니까 그만해라. 그럼 그만한대요? 그럼. 나한테 누명 씌워서 자르려고 했던 인간이랑 어떻게 한 회사에 있어. 얼굴 보는 것만도 지옥 같을 텐데. 현실이 지옥이야. 여기가 천국인 줄 아냐? 내가 대신 죽여줄까요? 아저씨를 위해서라면 죽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할머니 갖다 드려. 그렇게 동훈의 도움으로 할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실 수 있게 된 지안. 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진작 신청하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지안에게 말한 대로 동훈은 결판을 지으러 갑니다. 그냥 다 까발려. 내가 선배 그러면서 아양 떨 때 좀 이쁘게 봐주지 그랬어요. 그럼 미안해서라도 이 지경까지는 안 만들었을 텐데. 됐고 안 입고 와서 못 해먹겠고 다 까발려. 그래 가보자. 그래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이번에도 다 듣고 있었던 지안은 곧장 동훈의 아내에게 달려가 괜찮아요? 도준영의 실체를 알려주기로 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중요한 타이밍에 왜 유부녀를 사귀어요? 남자들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여자가 유부녀야. 아줌마, 정신 차려요. 다 망가지기 전에. 그렇게 지안은 하고 싶은 대로 나아갑니다. 걔 안 왔어요? 응? 누구? 춥게 입고 다니는 애. 이쁘게 생겨가지고. 지안은 궁금합니다. 박동훈이라는 사람이 왔네. 이쁘게 생기네. 어떤 사람인지 말입니다. 나 왜 뽑았어요? 달리기. 매력이 세 보여서. 100m 몇 초인데. 기억 안 나요. 근데 그게 무슨 특기래? 달릴 때는 내가 없어져요. 그게 진짜 나 같아요.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주는 이 사람이, 나만큼 불쌍한 이 사람이 행복하자. 행복해지자고 말합니다. 영상을 에피소드 7회까지 보고 나서야 예쁘게 웃는 모습을
볼 수 있군요. 처음으로. 그리고 광일도 이런 지안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내 친구 중에 정말 똑똑한 놈이 하나 있었는데 뜬금없이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 버렸어. 걔가 떠나면서 한 말이 있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아무것도 갖지 않은 인간이 되보겠다고. 나를 지탱하는 기도인 줄 알았던 것들이 사실은 내 진정한 내력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저런 스펙 줄줄이 나열돼 있는 이력서보다 달리기 하나 써있는 이력서가 훨씬 세 보였나 보지. 좀 있으면 봄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싫어요. 21살짜리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21살이기만 할까? 500번쯤 환생했다 치면 3만. 3만. 가라. 내일 봬요. 지안은 문득 생각합니다. 동훈에게 힘이 돼주고 싶다고요. 나도 위로를 해주고 싶다고요. 파이팅! 한편 준영의 민낯을 알게 된 동훈의 아내는 미안해. 준영을 털고 있습니다. 나 이혼하려고 했어. 너 같은 개자식 때문에. 그 시각 지안은 동훈을 도청하던 중 똑바로 좀 보고 다닙시다. 아예 미안합니다. 광일의 목소리 그리고 소매치기 당한 곳까지 캐치해냅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지한 씨 좀 부탁합니다. 이지한 씨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지안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아우 놀래라. 네가 회사로 올 것 같아서. 이야 신박한 년. 둘이 술 먹고 집까지 데려다주고 별짓 다 하더라. 그 사람은 아니야? 너 살인자인 거? 너는 아니야? 나 살인자고. 한편 도준영을 끌어내려는 반대 세력이 동훈을 새로운 상무이사 후보로 등록하게 됩니다. 후보 사퇴 같은 거 하는 순간 너 뒤질 줄 알아? 도준영이 그 새끼 제대로 밟아놔. 정의가 뭔지 보여주라고 임마. 그날 밤 위기를 느낀 준영은 지안을 찾게 되고 박동은 괜찮지 않나? 진짜로 사귀어볼 마음 없어? 지안과 동훈을 엮어 상무이사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넌 따로 보상도 받을 수 있어. 그냥 사귀고만 있어. 1,000만 원이야. 선불로 줘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하라고 선불로 주는 거야. 열심히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옷 벗고 달려들어야 되나? 그건 초치는 거고. 그럼 그 인간 기겁한다. 그냥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그것만 해. 그럼 좋아하는 건가? 좋아하는 거야. 어? 어떤 남자가 좋아하지도 않은 여자랑 밥 먹고 술 먹고 그래. 지안은 준영의 마지막 한마디가 마음에 걸립니다. 지금 내가 좋아하고 있는 걸까?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걸까? 꼭 상무 돼요. 상무 돼서 복수해요. 넌 걔가 왜 싫은데? 아저씨가 싫어하니까. 아저씨가 뭐냐? 부장님이라 그래. 한편 광일은 동훈과 지안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고 네 전화 바꿨습니다. 혹시 한 달 전쯤에 상품권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누구세요? 이지안이라는 여자애도 그 회사 다니죠? 지안이 상품권을 훔쳐 자신에게 팔려 했다고 이야기해줍니다.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지안은 동훈에게 선물을 건네려 하는데 밥 좀 사주죠. 다음에 먹자. 너무나 달라진 분위기. 지안은 광일의 짓이라 확신합니다. 웬일이냐? 회사에 전화했었지. 진이야.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도둑년이라 그랬다. 네 처질 알아 이년아. 뼈 빠지게 돈 벌어다 갚아도 모자를 파네. 지안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지옥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잠시나마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한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습니다. 이제 가냐? 아는 애야? 다음날 동훈은 상품권을 주어주신 할아버지를 찾아가 지안의 사정을 듣게 됩니다. 맨날 그 작은 게 뼈가 부서져라 일만. 지금은 광일이라는 그 아들님이 지압이랑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부장님 그 5천만 원에 손댄 거고 부장님 돈을 훔치려 했던 건 사실이지만 사실이 뭐였는지 중요한가요? 박동훈 부장 왔다 갔다. 여자 패본 적 있어요? 모든 걸 듣고 나자 지금껏 지안의 모습이 전부 맞춰집니다. 파이팅! 동훈은 결국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되는데 이재현 빚 얼마야? 왜? 대신 갚아주시게? 어. 어디 와서 멋진 척이세요. 얼마야? 나는 걔 얘기 들으니까 눈물이 나는데 너는 눈물 안 나니? 나도 눈물 난다, 이발. 왜 애를 빼 새끼야? 불쌍한 애를 왜? 이씨! 너는 우리 아버지 죽였으니까. 그년이 죽였어 우리 아버지. 그년이 죽였다고! 결국 동훈도 지안이 살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절대 동훈만은 몰랐으면 했던 사실. 그런데 나한테도 죽여. 내 식구 패랑 새끼들은 다 죽여!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이 저지른 살인까지 옹호해주며 나의 편이 되어주는 동훈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합니다. 그 시각 동네에선 이 씨발 새끼! 그 새끼 죽여버려! 씨! 아니 어디야 씨! 아니 어디야 이게 왜 이래? 이거 어떤 놈이 이랬어? 어떤 새끼야? 어? 어디 가냐고! 야! 동훈아, 늙는 것도 서러운데 우리 맞고 살지 말자. 내가 더 때렸다니까. 걔 실려갔어. 지안은 서툴지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뭐야 이거? 할머니 요양원 들어가시게 됐어요. 한편 시간은 점점 준영을 조여오고 박동훈이랑 어떻게 돼가? 잘, 열흘 남았어. 열흘 안에 어떻게 할 건데? 잘. 지안은 준영이 자신 외에도 동훈에게 미행을 붙여 자신과 동훈의 관계를 흠잡으려 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동훈을 무시하고 지나가려는데 왜 또 아는 척 안 하냐 너? 왜 삐졌는데? 지안은 하는 수 없이 자신을 미끼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내 뒤통수 한 대만 때려줄래요? 보고 싶고 애타고 그런 거 끝내고 싶은데 한 대만 때려주죠. 그지 같아. 왜 내가 선물한 슬리퍼 안 신나 신경 쓰는 것도 그지 같고. 왜? 내가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좋아하나? 넌 뭐? 너 미친년이야. 맞아. 미친 거야. 그러니까 한 대만 갈겨달라고 내 뒤통수. 정신 번쩍 나게. 어떻게 이딴 인간을 좋아했나 머리 박아 죽고 싶게. 때려. 끝내게. 동네방네 소문낼 거야. 박동훈이 이지연 좋아한다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 잠들지 않는 거야. 그렇게 지안은 동훈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집에선 전화 부탁드립니다.
아내가 바람 피운 사실을 모른 척 지내던 동훈을 아내가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너랑 나랑 어떤 사이였는지 동우 씨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넌 내가 이 연기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니? 바람핀 거 다 아는 사람 앞에서 뻔뻔한 게 연기하는 거 결국 동훈의 인내심은 폭발해버립니다. 사람 말 안 듣지 너. 내가 안다는 건 윤희는 모르게. 그게 어려우냐? 내가 말한 거 아니에요. 윤희가 먼저 알고 찾아와서요. 공중전화 선배한테 걸린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했어야지! 물어본다고 그냥 답으로? 어? 내가 너 밟아버릴 거야. 어디 부장 나부랭이가 대표의 사실 쳐들어와서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지한은 이 사건을 빌미로 자신과 동훈의 관계를 이용해 동훈을 잘라낼 계획을 알기에 지한도 작전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슬리퍼 어쨌어? 쪽팔려서 버렸어요. 그렇다고 버려? 내가 너한테 슬리퍼 한 짝도 받지 못했으라며? 내 말 잘 들어요. 내일 출근하면 사람들 많은 데서 나 자르겠다고 얘기해요. 자꾸 들이대서 못 살겠다고, 처음 아니라고. 불쌍해서 몇 번 도와줬더니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또 들이대더라고. 다 말해요.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다 얘기하고 그냥 잘라요. 안 잘라! 하지만 매번 반전을 선물하는 나의 아저씨. 이 나이 먹어서 나 좋아한다고 했다고 자르는 것도 유치하고 아는 척 안 하고 지나갈 거 생각하면 벌써부터 소화 안 돼. 나 니네 할머니 장례식에 갈 거고 너 우리 엄마 장례식에 와. 그러니까 털어. 길에서 너 우연히 만나면 반갑게 아는 척 할 거야. 껄끄럽고 불편해서 피하는 게 아니고 반갑게 아는 척 할 거라고. 슬리퍼 다시 사와. 한편 동훈의 아내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놓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어떻게 그 새끼야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또한 지한도 모든 걸 듣게 됩니다. 어떻게 그 새끼야 그럴 수가 있어? 너 그 새끼랑 바람핀 순간 너 나한테 사망 선고 내린 거야.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그냥 죽어버리라고. 응. 나랑 친한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아서. 며칠 뒤 웬일로 야근을 다 했냐? 말 잘 들으라면서요. 동훈은 문득 이렇게 느낍니다. 너 나 왜 좋아하는 줄 알아? 내가 불쌍해서 그래. 네가 불쌍하니까 너처럼 불쌍한 나 끌어안고 우는 거야. 아저씨는 나한테 왜 잘해줬는데요? 똑같은 거 아닌가? 우린 둘 다 자기가 불쌍해요. 그렇게 상무심사일이 다가왔습니다. 배경으로 사람 파악하고 별 볼 일 없다 싶으면 빠르게 왕따시키는 직장 문화에서 투명인간으로 살아왔습니다. 회식 자리에 같이 가자는 같이 가. 고기 먹어. 그 단순한 호의의 말을 박동훈 부장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아했나? 아, 저 얄미운 저 죽여버려. 네. 그때 들어오는 구이야 회장님.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어쩌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아봤고 어쩌면 내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준 이 회사에 박동훈 부장님께 감사할 겁니다. 사만 이해 씨가 잘 되길 바랄 겁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인터뷰를 마친 지한. 용감하다. 나 그렇게 괜찮은 놈 아니야. 괜찮은 사람이에요. 엄청. 지한은 꼭 한번 좋은 사람이에요. 꼭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엄청. 당신은 정말 괜찮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줘. 너 그 새끼랑 바람핀 순간 너 나한테 사망 선고 내린 거야. 고단한 하루 끝에 그냥 죽어버리라고. 들어가. 한번 안아봐도 돼요? 힘내라고. 한번 안아주고 싶어서요. 힘나. 고마워. 한편 박상우는 자신에게 약을 탄 용의자를 찾게 되고 지안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시각 준영도 지안의 녹취록을 뺏기 위해 광일에게 사람을 보내게 되고 이지한 걔 수족처럼 부려먹는 놈 하나 있다는데. 결국 지안의 친구는 경찰에 쫓기게 됩니다. 야, 잡혔어. 튀어. 내일 인터뷰 잘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맙다. 그렇게 동훈을 상무로 만들어 준영을 자르고 동훈의 아내의 불륜 사실을 감춰주기 위해 도망을 결심합니다. 자, 그럼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 이런 애는 왜 뽑았을까? 역시나 이번에도 지안을 들먹이는 사람들. 심지어 이번엔 지안의 과거까지 들추게 됩니다. 놀라지 마세요들. 예, 살인 전과 있는 애입니다. 결국 회사 사람 전부가 지안의 과거를 알게 되는데 살인 아닙니다. 정당 방위로 무죄 판결 났습니다. 알면서 계속 이런 애 회사에 다니게 둔 거야? 사람 죽인 애를? 누구라도 죽일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라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법이 그 아이한텐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는데 왜 이 자리에서 이지한 씨가 또 판결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과 조회도 잡히지 않게 어떻게든 법이 그 아이를 보호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회사야! 회사는 기계가 다니는 데입니까? 인간이 다니는 데입니다. 한편 준영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되고 싹 다 들고 튀었어요. 담당 형사가 먼저 채간 알아봤는데 거기도 허탕친 분위기더라고요. 담당 형사라니. 이제한 걔랑 같이 일하던 놈이 꼬리가 잡혔어요. 곧이어 동훈도 서랍 속 슬리퍼만 남긴 채 연락이 되지 않는 지안의 집을 찾아가는데 네? 핸드폰 고장나서요. 너 어디야? 강남이요. 새로 일하는데. 그만두면 그만둔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 죽인 애 성별이라도 해줄 건가? 하루빨리 조용히 사라지길 바랄 텐데. 미안하다. 아저씨가 왜요? 처음이었는데 4번 이상 잘해준 사람. 지안은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동훈에게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고단한 하루 끝에 우연히 만나면 아무도 내 맘 반갑게 인사하는 건가? 응. 나는 내가 되고 할머니 돌아가시면 전화해. 전화했고. 다음날 회사에서 찾아와. 그 친구 찾아와. 이미 소문돈 이상 그 친구도 계속 다니기는. 내가 사과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른데 취직이라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지안의 바람대로 동훈은 상무이사로 진급하게 됩니다. 동훈도 이 소식을 지안에게 전하려 하는데 상무됐다. 없는 전화번호. 동훈은 결국 지안과 준영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그놈 핸드폰에서 누가 나왔는지 알아? 이지안.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에 도청 장치도 확인하게 되고 그제서야 지안이 건넸던 말들이 무슨 의미였는지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 나한테 사망 선고 내린 거야. 괜찮은 사람이에요. 엄청. 동훈은 지안을 끌어들인 준영에게 또다시 분노를 느끼게 되고
걔 데리고 무슨 짓 했어? 다 걔가 시작한 일이야. 걔한테 걸렸다고 윤열 바람피는 거 어딨어? 내가 알아? 잡히면 시작점을 불어야 되는데 선배 인생 공개적으로 개망신 당하는 건데 선배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건 거 걔가 아는데 걔가 그걸 불어? 아무도 모르면 돼. 그럼 아무 일도 아니야. 너무나 가엾고 불쌍해 보였던 지안이가 매일 눈에 밟히던 아직도 너무 어린 지안이가 자신을 감싸려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고맙고 미안합니다. 이지연. 이지연. 전화 줘. 하지만 지안은 동훈의 마음도 모른 채 모든 걸 다 들켰다는 무서움에 도망가려 하고 다 들었어. 잘못했으면 몇 번 말해 얼른.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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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훈은 지안을 찾기 위해 모든 걸 말하기로 결심합니다. 말하자 여보. 그냥 다 말하자. 계속 도망다니게 할 순 없잖아. 미안해. 그 시각 지안은 급히 자리를 뜨던 중 교통사고로 몸을 다치게 되고 먹고 병원 가자. 한편 사라진 녹취록을 갖고 있던 사람은 광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지안의 진심을 듣게 됩니다. 걔네 아버지가 나 때리면 말리다가 대신 맞고 날 좋아했던 기억 때문에 괴롭고 걔가 착했던 기억 때문에 괴롭고 동훈은 결국 지안이 있는 곳을 알게 됩니다. 네? 사람만 죽인 줄 알았지? 별짓 다 했지?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러게 누가 4번 이상 잘해주래? 그러니까 당하고 살지. 고맙다. 고마워. 그지 같은 내 인생 다 듣고도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 나 이제 죽었다 깨나도 행복해야겠다. 너처럼 어린애가 어떡해. 나 같은 어른이 불쌍해서. 그러니까 봐. 봐.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 꼭 봐. 다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 망가졌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행복하게. 아저씨가 정말로 행복했으면 했어요. 행복하게. 회사 가서 대충 상황 정리하고 그리고 같이 경찰서에 가자. 나도 집사람도 다 말하기로 했어. 진짜 내가 안 미운가? 사람 알아버리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내가 널 알아. 미안해. 고맙고. 광일은 녹취록 전부를 동훈에게 보냅니다. 똑바로 배달 안 하면 죽는다. 난 뭐야 이거? 착했던 애예요. 나한테 잘해줬었고. 박동은 뭐 하는지 계속 도청하고 누구 만나나 누구한테 무슨 얘기하나 감시도 하고. 멋지다 이지암. 걔한테 싸대기 맞은 거 영광이야.
발로 서랍 여는 거 너무 섹시했어. 그때 밥 좀 사주죠. 술도. 잘 가라. 한번 안아봐도 돼요? 가. 파이팅! 여러분도 힘든 시절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몽이에요. 그거 아세요? TVN 레전드 드라마로 고티꿀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풀어서 고몽이 TVN 꿀받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월 3주차의 주제는 아이유에 의한 아이유를 위한입니다. 호텔 델루나, 목요일에 나의 아저씨, 토요일에 사랑의 불시착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4주차의 주제는 집에서 즐기는 레전드 로맨스입니다. 한 주 동안 4편이 준비되어 있는데 기대되시죠? 이거 다 챙겨보기 위해선 구독해두시고 종 모양 알람 설정을 전체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리즈 보시려면 고정 댓글이나 최종 화면 끝에 뜨는 그 네모난 영상 링크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네, 즐겁게 고몽과 즐거움 애톰 파티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즐거움 애톰 파티 12월 커밍 순.